네, 안녕하세요. 반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재입니다.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위암과 비타민 C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같은 소화기 계통의 저 아랫동네, 네, 대장암. 예. 한국인한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폐암하고 대장암하고 거의 수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 급속도로 특히 남성들에 있어서. 네, 아마도 대장암과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부터 먼저 우선 이야기가... 그러면은 반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미국의 암 그러면 미국은 무조건 1등이 대장암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글쎄, 아니 네네. 나도 마찬가지죠. 네네. 대장암의 부동의 1위예요. 네네. 폐암하고 네. 그 대장암의 부동의 1위인데 네. 대장암의 원인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 나라가 네. 대장암이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대장암의 원인은 사실은 거의 분명하게 알려졌어요. 예컨대 그러니까 육류를 소화시키려면은 대개 이제 육류를 먹다 보면 동물성 지방이 섞이잖아요. 네. 그러면 담즙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네. 분비된 담즙이 네. 소장에서 충분히 그 지방하고 이 지방분해 요소하고 섞이게 해주는 비누 역할을 하잖아요. 네. 담즙이 기름을 소위 말해 분해하는. 그렇죠. 네. 기름이 물에 녹게 하는 네. 물에 녹게 하는 역할을 유화작용을 하는 건데 네. 이 담즙이 네. 이놈이 소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담즙 네. 그러니까 육류 때문에 많이 나온 담즙이 소장에서 쓰이고 남은 놈이 대장으로 넘어가면 대장에 있는 부패균에 의해서 네. 그 담즙이 부패가 될 때 네. 그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장암의 네.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네. 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게 뭐가 잘 맞냐면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대장암이 많다라는 거하고 그 설명이 굉장히 잘 맞는 거로 학문적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팩터야. 고기를 많이 먹어서 담즙이 많이 나오고 네. 담즙이 소장에서 육류 네. 내지는 지방이 소화되는 걸 돕고 네. 남은 것이 그것이 그냥 많이 분비가 안 되면 좋은데 많이 분비돼서 남은 것이 이제 대장까지 가게 네. 되면 네. 대장은 알다시피 대장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대장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속에는 부패균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부패균에 의해서 그 담즙이 부패될 때 그것이 확실한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대장암은 어찌됐건 간에 대장에 있는 균하고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타민 C가 그런 균들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웃는데 저는 정말 비타민 C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실험까지 했냐면 진짜 비타민 C가 진짜로 대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때 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비타민 C를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하고 비타민 C 먹지 않는 사람 대변을 가져가는 실험까지 했어요. 네. 거기 그 안에 실험을- 균들을 검사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균, 대장에 있는 균이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가 보는 대변 속에 사실은 하루에 수천억 마리의 균을 우리는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사님. 궁금하죠? 박사님 그 똥하고 그렇죠. 그분 똥하고 어떤 차이가 똥이라고 있는지. 그랬을 때? 똥이라고 그랬을 때? 비타민 C를 먹은 사람의 그 변과 안 먹은 사람의 변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너무 재밌는 차이가 네, 있었죠. 제가 이제 그룹을 5명씩 4개의 군으로 나눈 거예요. 네. 3g 이상씩 3번 먹는 사람, 네. 2g, 2g, 2g씩 먹는 사람, 1g, 1g, 1g씩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4개의 군으로 나눠서 5명씩 네. 20명의 그 대변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검사를 했냐면요. 이게 시청자들에게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균들도 결국은 에너지원으로 뭘 먹고 사냐면 포도당을 먹고 살아요. 네. 근데 포도당은 대표적인 육탄당이고 네. 오탄당이 있어요. 락토즈라는 건 네. 오탄당이에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대장에 있는 균이 병원균이냐 아니면 유익한 균이냐라고 일단 크게 나눴을 때 병원균은요. 네. 오탄당을 주면은 그걸 못 먹어요. 에너지원으로 못 쓴단 못 쓰는 말이야. 거죠? 포도당만 먹고 산단 말이야. 네. 그런데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은 네. 오탄당이든 육탄당이든 다 먹고 사는 거죠. 살아요. 주면은. 네. 자, 그러면 그 성격을 이용해서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있냐면 대변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배양의 접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 한재성 원장님 변을 똥을 받아가지고 네, 변을 네. 받아서 한 스푼 떠가지고 한 스푼이 아니고 이렇게 그걸 묻혀가지고 배양액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배양액에다가 배양액에다 발라주고 그거를 제 대변을 해서 네. 역시 다른 배양액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그걸 배양 접시에다가 그걸 발라줘요. 네, 네, 네.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20명, 네. 5명씩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배양액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포도당을 집어넣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탄당을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네, 오탄당만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대장균은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배양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배양을 한 다음에 결과를 딱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콜로니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콜로니. 네. 그러니까 균이 이렇게 콜로니를 만들어가지고 네. 살아있는 게 있는 걸 그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에너지원을 먹고 사는 놈은 콜로니가 많죠.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은 그 심어놓은 그 이 균의 99%가 콜로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균이 아주 오탄당을 먹고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2g씩 먹은 분은 저는 99% 이상이고 2g씩 6g 먹인 분은 한 95%좀 나오고요. 1g 하신 분은 한 80%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비타민C 따로 먹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뭐 이제 음식을 통해서 뭐 섭취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비타민C를 챙겨 먹지 않는 분은 40몇 %예요. 50%가 넘질 않아요. 그렇네. 살아있는 그 콜로니가.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완전히 거의 99%가 좋은 유익한 균밖에 대변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비타민 C가 대변으로 가서 유익균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비타민 C를 이제 복용할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거에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비타민 C가 흡수가 잘 안 돼요. 나는 그래서 그때 왜 비타민 C가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걸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흡수에 대한 연구를 한 걸 보면은요. 한 500ml까지는 거의 100%가 다 흡수가 돼요. 근데 딱 1g이 넘어가면요. 흡수율이 확 떨어지죠. 100%에서 90%, 80%에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2g 이상이 되면은요. 네. 한 5, 60%밖에 흡수 안 돼요. 네. 6g을 먹으면 한 4, 50%밖에 흡수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양이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양이 많아지면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흡수되는 총량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 1g을 100% 흡수했지만은 네. 6g을 40% 했다 그러면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6, 4, 24, 2400ml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흡수 안 되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흡수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소장의 일부의 부위에서만 그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 비타민C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 그게 SVCT1하고 2가 있는데 1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SVCT1이라는 놈이 이제 소장의 일부 분포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계속해서 비타민C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자꾸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현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오래 먹는 사람들은 점점 늘려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10년 터울로 1g씩 그러니까 하루에 3g씩 올린 거예요. 한 끼에 맨 처음에 나 2g씩 맨 처음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3g 먹고 또 10년이 지난 30년이 되던 해에는 4g으로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맨 처음에 내가 2g씩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흡수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 비타민C를 먹고 나서 제가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은 변 색깔이 바뀌었던 거예요. 변 색깔이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